에버튼, 리그 17위 승패 패패승. 맨유를 잡으면서 한숨 돌렸다. 그래도 아직 어려운 일정이 많아 고난은 끝나지 않은 상태. 리버풀, 첼시, 레스터, 아스날을 만나는 일정이 남아있어 가장 적은 경기를 치렀음에도 잔류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중. 전방에서는 강하게 압박하며 높은 위치에서 역습이 시작되도록 유도했다. 적어도 공격의 시작 지점에서의 압박은 포기하지 못한 모습. 히샬리송, LW 최근 3경기 2골 1도움, 이 전방 압박의 적극적인과 동시에 마무리 역할도 잘 해주고 있어 상대의 빌드업을 사전에 방해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맨유전에서도 압박에서 파생된 역습으로 득점에 성공한 만큼 압박 위주의 공격은 기대해볼 만한 셈.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수비를 단단히 하며 간간히 역습에 나가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격수들까지 수비에 가담하며 소위 말하는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습. 특히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빌드업을 시도할 때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으로 상대의 공격을 제한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고질적인 후반전 집중력 문제는 변수. 벌리전에서도 후반 막판 미스로 인해 결승골을 실점한 바 있다. 참고로 에버튼은 후반 실점 비중이 97%에 달한다. 레스터, 리그 9위 무무승승패. 최근 PSV를 유럽 대항전에서 잡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으나 뉴캐슬에게 패하며 기세는 한풀 꺾인 상태다. 역시 시즌 내내 지속된 수비 불안과 후반 집중력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모습. 3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고는 있으나 아쉬운 점도 많다. 바디, FW의 부상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에아나초, FW 최근 5경기 1골, 다카, FW 최근 5경기 0골가 기회를 받고 있는 상황. 그러나 맨유전에서 이에아나초가 마무리 측면에서 아직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승부를 거두었고 이전 뉴캐슬전에서도 유효 슈팅 비율이 25%에 머무르는 모습. 메디슨, CM의 빌드업 시 후방 배치로 공격진 숫자가 모자라는 문제도 있지만 기껏 찬스를 만들어도 무위에 그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전 경기는 세트피스와 후반 집중력 약점을 그대로 드러낸 경기. 95분에 결승골을 실점하며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했고 선제골은 세트피스에서 실점한 골이었다. 이미 실점 기대값이 리그에서 4번째로 높을 정도로 수비력의 약화가 두드러진 상태. 팰리스전에서도 팡을 내주는 등 1대1 상황에서의 능력도 떨어져 보인다. 은디디, CM, 가빠진 상태에서 빌드업 시 상대의 압박을 어떻게 대처할지도 걱정. 실점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것이 좋겠다. 코멘트. 양 팀의 수비 능력과 실점 페이스를 고려하면 다득점 페이스는 유력한 편. 경기 플랜에서 압박으로 이전 경기 좋은 성과를 거둔 에버튼의 선정 가능성을 점치겠다. 레스터의 공격진이 아직 마무리 면에서 미숙한 모습이라 큰 신뢰를 보내기에는 어렵다. 오버 2.5와 홈승을 예측하겠다. 뉴캐슬, 리그 14위 패패패승승. 에디 하우 감독 선임 이후 다음 시즌을 기대해볼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을 쭉 끌어올렸다. 중간 3연패 기간도 있었으나 첼시, 에버튼, 토트넘이 상대였음을 고려하면 참작할 수 있는 상황. 울브스와 레스터를 상대한 어려운 경기도 뒷심을 발휘하면서 승리하는 등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다. 세트피스와 롱볼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팰리스가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라인을 높게 올리고 있으며 세트피스에서도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장신의 우드, FW 최근 5경기 1골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전망. 팰리스의 활동량 지향적인 축구로 인해 85분 이후 8골을 실점하는 등 후반에 체력과 집중력 문제를 드러내는 편인데 최근 2경기에서 모두 후반에 결승골을 넣어 승부를 가져왔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 최근 팰리스의 수비력이 만만치는 않으나 득점을 기대해볼 만한 루트는 존재한다. 측면에서의 대처법은 확실히 필요하다. 뉴캐슬은 현재 35%의 슈팅을 측면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6야드 안에서 허용하는 슈팅이 1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측면에서의 붕괴가 치명적인 위기로 이어질 확률은 충분하다. 팰리스 못지않게 후반전 실점도 주의해야 할 요소. 지금까지 32경기를 리그에서 치렀는데 후반 실점이 34골에 달하고 있다. 최근 첼시전과 에버튼전에서 모두 90분경 결승골을 실점하고 패배한 기록도 있는 만큼 집중력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맨시티, 리그 1위 승승 무무패.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중 리버풀과 아틀레티코와의 무승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경기였다고 볼 수 있지만 FA컵 리버풀과의 재경기에서는 위험 요소가 많이 드러났다는 평가. 이전 경기에서는 그릴리쉬, AM가 빌드업 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크게 고전했다. 그러나 데브라이너, CM 최근 5경기 4골의 체력 관리를 해주었다는 의의는 있다. 데브라이너가 출전한다면 조금 더 매끄러운 빌드업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브라이튼의 거센 압박에도 정확도 높은 롱볼 연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브라이튼이 최근 압박으로 공격수와 빌드업 리더를 고립시키며 재미를 보고 있으나 데브라이너가 출전한다면 이전 경기보다는 더 매끄러운 공격 작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력 문제는 변수. 이전 경기에서도 짧은 기간 내 많은 경기를 치르다 보니 선수들이 지친 기색을 보였다.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칸셀루, 에어베이, 베르나르투, AM는 쉬지 못했다.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상대의 압박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 특히 칸셀루, 에어베이의 체력 저하는 치명적인데 칸셀루가 전진하면서 공격진이 받는 압박을 분산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 리버풀과 브라이튼이 압박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는 만큼 이전 경기 결과가 불안함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 브라이튼, 리그 12패 무승승. 아스날과 토트넘을 모두 잡아내며 반전을 쓰고 있다. 7경기에서 1무 6패였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데 성공한 상황. 하지만 맨시티와 비교하면 체급이 너무 차이 난다는 점은 확실하다. 공격시 측면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 단점. 물론 트로사르, LW 최근 5경기 3골의 폼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무페이, FW 최근 5경기 0골가 부진하는 데는 중앙 공략 부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로 브라이튼의 중앙 공격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득점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브라이튼보다 득점이 적은 팀은 벌리와 노리치뿐이다. 최근 효과적으로 상대를 공략하기는 했으나 아스날과 토트넘 두 팀 모두 측면 수비 공백이 크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수비 시 300을 이용 상대의 공격수를 고립시키고 빌드업 리더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상대 공격을 묶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 전술로 토트넘을 슈팅 5개로 제한하는 데 성공. 하지만 이는 토트넘의 윙백 퀄리티가 좋지 않아 공격진이 받았던 부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맨시티의 윙백이 전진의 압박을 분산시킨다면 브라이튼의 공격진 압박이 분산되며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아스날 역시 최근 윙백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윙백 퀄리티가 좋은 맨시티를 상대로 해당 수비 방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코멘트. 맨시티의 승리를 점친다. 그러나 풀백의 체력 저하 문제는 걱정거리. 칸셀루가 제 컨디션이 아니라면 공격에서의 압박 분산, 측면 수비가 불안할 것이다. 따라서 브라이튼의 압박을 이용한 전술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때 브라이너의 출전으로 빌드업 면에서는 이전 경기보다 더 좋아지겠으나 맨시티가 고전하는 흐름일 가능성도 충분하다.